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4월 초가 시작이 된 기점이죠. 많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지금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월이 되면 많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아이들 내신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거는 5월이 되면 또 탈회생이 많이 생깁니다. 5월이 되면 탈회가 왜 또 많이 생기냐면은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3월이 되면 모두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학습을 위해서 내가 학원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우리 아이 공부를 좀 시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3월이 되면 학원을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학원 투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3월이 되면 공부방 교습소 학원 등록률이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하지만 또 3, 4, 5월이 되면 또 아이들이 또 학습 패턴이 흐트러지면서 5월 달에 아이들이 많이 나가는 탈회생이 제일 많거든요. 보통 3월에 들어와서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3월달, 4월달 다니다 보면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5월이 되면서 가족 행사나 여러 행사로 학원을 빠지고 숙제를 좀 등한시하다 보면 아이들 공부 습관이 무너지면서 5월에 아이들이 시무룩해지고 또 아이들의 학습 능률이 저하되면서 많이 퇴원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만 5월을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우리 공부방에 교습소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탈회가 생기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 정비를 할 것인지 내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홍보를 또 어떻게 해서 또 새로운 신규생을 받아들일까 또 홍보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 선생님들이 무지 많이 바쁘죠.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잘 운영이 돼서 그렇게 홍보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기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진 않지만 많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많은 홍보에 신경 써야 할 때이고 내 공부방 학원 교습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잘 붙들어가야 할 때가 4월이거든요. 4월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5월에 퇴원율이 없고 또 신규생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잘 되면 교습소로 가시고 교습소로 가시다가 잘 되면 또 학원으로 또 확장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공부방과 교습소와 학원을 확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홍보에 좀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데리고 있던 아이들만 믿고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고 거기에 안주하시는 선생님이 많은데 그러다가는 어느 날 밀물이 빠지듯이 아이들이 쑥 빠져나가서 학원에 그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를 잘해서 퇴원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이곳은 시골이어서 많이 학부모님들이 이동률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한번 들어오면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 학생이 한 명이어도 순이익이 되지만 이렇게 교습소나 학원으로 확장하면 학생 한 명, 두 명, 10명 가지고는 마이너스거든요. 순이익 분기점까지 가려면 그런 고정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전단지 홍보는 좀 하시는 것 같고 현수막으로 좀 홍보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많이 등한시하는 게 SNS 홍보인 것 같아요. 더더욱 시골로 갈수록. 저도 16년 전에는 입소문으로 소개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이게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노시는 분도 없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물며 이 공부방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공부방도 입소문하고 소개로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게 딱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더 이상 두 손 두 발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좀 SNS 홍보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지금 뭐 내가 지금까지 소개하고 입소문으로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학부모님들이 소개를 안 하니 나도 이제 블로그를 한번 해서 이렇게 SNS로 홍보를 좀 해보기는 하겠지만 이 동네가 워낙 시골인데 누가 얼마나 블로그를 보고 오겠어? 아는 학부모님들이 블로그만 보고 어떻게 알고 그 학원을 보내겠어? 블로그만 보고 신뢰도가 쌓일까? 신용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최선책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블로그 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고 저희 공부방에 문의하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블로그를 보고 네이버 검색을 하고 내가 문의를 한다라는 그런 상담 전화가 뜨문뜨문 오는 거예요. 교육열이 낮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하고 블로그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문의를 하네? 그러면 이 블로그 작업을 좀 열심히 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 내가 하나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블로그 봤다라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거나 지인이 이렇게 알려주면 의심 하나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부모님들은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주면 일단 그 소개에 대한 학원을 킵해 놓더라고요. 마음속이나 생각에 킵해놨다가 검색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또 문의를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돌다리를 두드리고 학원 문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자녀가 1인 자녀가 많고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원을 선택할 때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바로 선택해서 그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소개를 받고 킵하고 있다가 블로그 보고 다른 분의 소개를 듣고 그리고 여러 리뷰를 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학원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시골도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네. 교육열이 낮은 이런 지방이어도 이렇게 검색하고 SNS 활용하면서 부모님들이 SNS를 충분히 활용하고 학원을 두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블로그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1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도 해야죠. 수업 준비도 해야죠. 재무관리도 해야 되죠. 상담도 해야 되죠. 아이들 학습 그런 매뉴얼도 아이 개인별로 다 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블로그 쉬는 시간까지 내가 할애하기가 어렵고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확장하고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학원 확장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교습소 확장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공부방은 그렇지 않지만 교습소나 학원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 내가 숨만 쉬어도 지불해야 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정 인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도 지불할 수 있고 나한테 또 들어올 수 있는 인컴도 가질 수 있거든요. 블로그도 안 하면서 내 공부방, 내 교습소, 학원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이거 욕심이지 않나요? 내가 인스타도 모르는데 내 공부방이 잘 되기를 바라나요? 내 교습소, 학원이 잘 되기를 바라나요? 내가 투자해서 교습소로 확장을 했고 내가 투자해서 학원으로 확장하셨다면 그 학원이 좀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꼭 블로그 활용하시고 인스타 활용하시고 유튜브에 내 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네이밍이 뜰 수 있도록 그런 SNS 홍보 활동을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공부방은 물론이거니와 교습소, 학원 절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망하기 딱 좋거든요.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갈 겁니다.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확장하셨다면 교습소에서 또 학원으로 확장을 하셨다면 반드시 SNS로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 하시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성장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